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플래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의 복합적인 사용, 즉 다시 말하면 버튼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와 무비 클립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를 종합을 해서 한번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가 어떤 값인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면요. 자,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고 스탑, 멈추는, 다시 플레이 누른 상태에서 업을 누르면 위로, 아래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잘 보시게 되면 끝까지 이동을 하고 난 이후에 얘네들이 위치하고 있는 값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550을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실행을 하게 되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여러분들하고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액션을 눌러서 F9번을 누르게 되면 좀 많죠? 이렇게 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명령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런 다음에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딱 20줄로만 구현이 된 그런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저랑 그 두 번의 강좌를 진행을 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개념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새로운 창을 여시고 뭐 배경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색상으로 구현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저는 어떤 색을 해도 상관없는 부분들이니까 눈에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색을 좀 구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마찬가지 짱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를 뭐 제가 따로 좀 만들어서 가져오면 좋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죄송하게도 같은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 점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트랜스폼에 가서 마이너스 100%로 해서 위치를 좀 바꿔주시고요. 마찬가지 F8번 눌러서 M 언더바 짱구라고 하겠습니다. 캐릭터라고 할까요? 다음에 사이즈로 좀 줄이겠습니다. 자, 사이즈를 좀 줄일 거고요. 마찬가지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제가 드렸다시피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것을 한 x를 한 2에 30 정도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작업을 했을 때 그 무비 클립 내에다 액션을 쓰지 않고 이 프레임에다 액션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인스턴스 명을 구현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스턴스 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9라고 하겠습니다. 9 언더바 MC라고 하겠습니다. 짱 9니까 9 MC라고 하겠습니다. GU 언더바 MC라고 해서 인스턴스 명을 줬고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제어 버튼이라고 하나 하겠습니다. 제어 버튼. 그런 다음에 제어 버튼 클릭을 하시고 저하고 같이 직접 만드셔도 좋고 아니면 불러와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AY 플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PLAY. 자,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요. 좀만 더 크게 할까요? 플레이라고 할 거고요. 버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렉탱귤러 2를 누르시고 하단에 라운드를 살짝 좀 높일까요? 한 5 정도만 가겠습니다. 5 정도 가서 이렇게 약간 둥글게 작업을 하지요. 그리고 색상은 눈에 잘 보이는 색으로 해야 되니까 저희가 무슨 색으로 할까요? 눈에 잘 보이는 색을 하기 위해서는 개나리 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색은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는 흰색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겹쳐 놓도록 하지요. 자, 이렇게 플레이 버튼 하나 만들고요. 자, 복제를 하나 할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자, stop. 사실은 지난번 강좌에서는 윈도우에 있는 라이브러리 명령을 이어서 작업을 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런 작업도 좀 필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복제를 좀 하셔서 이렇게 전부 다 이거는 up, up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down, down, 예, 소문자를 그냥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두 개만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얼라인 패널에서 투 스테이지를 끄신 상태에서 정렬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투 스테이지가 꺼진 상태에서 수평 가로 정렬, 그 다음에 수직 가운데 정렬 누르시게 되면 정확하게 센터 정렬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한번 해주시죠.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차원에서 작업을 해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글씨가 너무 내려온 것 같아서 살짝만 조금만 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글씨가 다 그 버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요거는 요 부분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요 부분만 선택을 하시고 이것을 F8번 눌러서 자, 이것은 버튼으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B 언더바 PLAY 플레이 버튼. 그런 다음 요거는 다시 F8번 B 언더바 STOP. 그런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F8번 누르시고요. B 언더바 UP라고 하고 자, F8번 누르시고 B 언더바 DOWN 이렇게 해서 버튼이 다 됐습니다. 근데 버튼이 다 됐는데 여러분 여기서 꼭 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정렬을 하셔야 되겠죠. 정렬을 하시는데 얘네들도 인스턴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제가 PLAY 언더바 BTN 라고 할 거고요. 자, 요거는 다시 STOP. 자, 전미사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그냥 붙여주시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구별하실 때 좋아서 하는 부분들이니까요. 자, up btn 그 다음에 여기다가 DOWN 언더바 btn. 자, 이렇게 각각의 심벌, 무비 클립과 버튼 4개를 선언한 이후에 심벌로 등록한 이후에 인스턴스를 다 주는 이유는 이 명령의 모든 명령을 어디서 하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다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스턴스를 다 줘야 된다. 버튼이면 버튼대로, 무비는 무비대로 줘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뭐 굳이 이름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만 작업을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다가 요거는 액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액션이라고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구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 마찬가지 저와 같이 무비 클립을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XY 좌표점이 나오는데요. 저는 X축은 30인데 Y축 보니까 203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200으로 그냥 일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의 위치는 얘는 어디다? X축으로는 30이고 Y축으로는 얼마? 200 내려온 주제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유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첫 번째 F9번 눌러서요. 자, 첫 번째 이게 뭐가 되냐면 이 짱구의 그 처음 위치를 지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됩니까? 처음으로 돌아왔을 때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경로 형식으로 메인 스테이지 상에서 이 굿 언더바 MC 무비클릭 인스턴스의 초기 값을 이렇게 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작업을 하기 위한 건데요. 자, 여기에서 누르시고 자, 9였죠? 그 다음에 이건 앱솔루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앱솔루트를 누르게 되면 언더바 루트 점 9 언더바 루트 점 9 언더바 MC 점 그 다음에 언더바 X는 아까 얼마였죠, 여러분? 언더바 X 쓰셔야 돼요. 는 얼마? 30이었죠? 그런 다음에 다시 누르시고 그 다음에 9 앱솔루트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점 언더바 y는 얼마였나요? 200.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처음의 위치 초기 XY 좌표를 지정하는 프레임 액션을 이렇게 구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컨트롤 엔터를 한번 쳐볼까요? 쳐보게 되면 이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형태가 되겠죠. 서로 이 위치를 이렇게 따르게 이렇게 변화를 시키셨더라도 실제로 이제 위치가 마이너스 51에 187이지만 컨트롤 엔터를 치게 되면 항상 이것은 뭐 실행이 된과 동시에 30과 x30, y의 200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제가 30, 그 다음 200으로 그냥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9 언더바 MC 무비클립 인스턴스를 반복 이벤트를 통해서 어느 축, X축 방향으로 550까지 3씩 증가하다가 또는 5씩 증가하다가 그 스테이지 상으로 바깥쪽으로 나가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액션을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짱구의 X축 방향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부분. 이제 이것이 어디를 넘어야 돼? 스테이지 상의 550 픽셀을 넘어가지 않게 픽셀을
픽셀까지는 5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에 그 550을 넘어가면 처음 위치로 이동하게 하는 액션 부분입니다. 좀 길죠? 자,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비 클립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방식으로 이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는 짱구니까 클릭을 하고 언더바 9 여기 다음에 절대값을 써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점, 자, 언더바 루트 점 9 언더바 mc 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시면 되는 건가요? on 반복이니까 여러분 on 엔터 프레임 그쵸?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 그 함수 값이 나오지만 나오지 않을 때 이렇게 직접 쓰셔도 상관이 없겠죠? 자, 이렇게 반복을 써주시고 if 알고 계시죠? this 점 언더바 x 값이 얼마보다 적으면 530 정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550이지만 그 지난번 강좌에서 말씀드렸지만 무비 클립의 그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this 점 언더바 x 플러스는 얼마 5만큼 증가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땐 ELSD 여러분 if then else 문제는 아시죠? 그러면 this 점 언더바 x는 얼마 아까 30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아주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가로를 하나 더 닫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뒤에 세미콜론 하나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해주시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엔터를 쳐보면 자,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그 9 언더바 MC의 on enter frame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아이고 조금 더 넘어가네요. 저는 이걸 520으로 바꾸겠습니다. 520으로 바꾸겠습니다. 5만큼 갔더니 상당히 좀 빨리 이동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예, 요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수치값을 실제는 이제 550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520 쓴 이유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렇게 왔을 때 여기가 550이지만 실제로 컴퓨터는 이 550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 짱구의 면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짱구의 정중앙에 있는 이 레지스터레이션 즉 다시 말해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550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넘어가면 짱구의 어디예요? 몸이 반이 잘려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조정을 한 부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요것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하셔서 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번 강좌에서는 그 업 버튼과 그 다음에 다운 버튼을 눌렀을 때 얘네들이 어느 쪽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플레이 버튼과 스탑 버튼을 이용해서 작업할 수 있는 그 나머지 버튼 명령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강좌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이제 무비 클립 이벤트 핸들러와 핸들러드 메서드와 그 다음에 그 버튼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좀 복잡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쭉 해왔던 명령의 문법을 살짝 좀 바꿨다. 즉 다시 말하면 각각의 심벌에다가 액션을 주던 것을 통합적으로 하나의 프레임에다가 전체적으로 주는 그리고 기술을 하는 방법이 이 이벤트 핸들러 메서드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 강좌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